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새벽에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갔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를 한남동 관저 첫 손님으로 맞이해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며 여우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들어온 지 열흘 만에 맞이한 첫 번째 손님입니다. 40분 동안 확대 회담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빈 살만 왕세자의 사우디 개혁 프로그램을 지켜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참여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네온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방산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문화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40분 동안 둘만의 환담, 그리고 1시간 10분간의 오찬도 이어졌습니다. 만난 시간이 3시간이나 됐습니다. 왕세자가 떠날 때는 손을 잡고 배웅했습니다. 아주 좋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는 저녁에도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피터 베니크 대표,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원전 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어제 각국 정상들이 모여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행사가 열렸지만 윤 대통령은 하루 먼저 귀국해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구 참사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해 순방 일정을 최소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지원 나온 군과 경찰 인력까지도 직접 지휘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가려 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와 경찰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기관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인력은 3,000명 정도, 경호처 700명, 군 1,000명, 경찰 1,300명 정도입니다. 군과 경찰은 지원 형식으로 인력을 보내고 형식적 지휘권은 각자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 경호처 700명 외에 군과 경찰 지원 인력까지도 직접 지휘 감독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호처장이 3,000명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겁니다. 경찰과 군은 어떤 입장일까? 먼저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와 대등한 기관이 아니라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기관들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이걸 규정하는 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 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도 국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호 활동을 하는 군 경찰에 대한 현장 지휘권은 필요하지만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가 아니라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야당은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추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군사정권 시대의 막강한 경호처로 회귀하라는 욕심을 당장 걷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는 대신 시행령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찰의 수사권 확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우회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군과 경찰의 반대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4선 중진인 노웅래 의원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는 MBC와의 통화에서 돈을 건넸다고 인정을 하면서 초콜릿과 함께 포장을 해서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사업가 박모 씨가 노 의원과 친분이 있는 아내를 통해 5차례 현금을 건넸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물류단지 개발과 태양광 사업, 인사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사업가 박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노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전체 금액은 6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이며 뇌물이 아닌 알고 지낸 선배에 대한 격려금이었다며 태양광 사업 이권을 청탁한 게 아니라 노는 땅의 활용 방안을 순수하게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도 일부 설명했는데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요새 1천만 원은 봉투 하나에 들어간다며 초콜릿과 함께 담아 2천만 원을 건넸는데 노 의원이 바로 다음 날 돈인 줄 몰랐다며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 수천만 원 현금 다발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관여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노 의원은 출판기념회와 부친상 부조금을 보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부조금이 맞는지 혹시 누군가 한 번에 인출한 건 아닌지 띠지나 지폐 일련 번호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노 의원은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부인되는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야당 탄압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며 결백 증명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야당 중진 의원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며 공개 수사에 나선 만큼 노 의원의 소환 조사는 예정된 수순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에서 MBC에 광고를 주지 말라면서 공개적으로 대기업들, 특히 삼성을 콕 집어서 압박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의 자유가 유신 독재 시절로 돌아갔다고 규탄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삼선인 김상훈 의원이 MBC 얘기를 꺼냈습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인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왔습니다. 그러면서 MBC에 광고를 주면 안 된다고 대기업들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MBC 광고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합니다. 김 의원은 MBC와 광고주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가 언론사에 광고를 주지 말라고 대기업들을 압박한 겁니다. 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잘 못 들었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시고 공식 입장이신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제가 김상훈 의원이 뭐라고 그러는지. 국민의힘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도부 중 한 명은 MBC와 통화해서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용납할 수 없는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는 비단 MBC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고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언론 단체들도 비판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역사의 시계가 동아일보 광고 탄압을 한 48년 전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갔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정권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사과와 비대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 의도와 다름 아니다. MBC에 광고하면 재미없다. 이 권력이 손을 보겠다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권력을 앞세운 가장 치졸한 탄압이라며 국민의힘이 언론 자유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의 후신인 걸 스스로 증명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준수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성적인 접촉을 해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던 한 학원 교사가 바로 근처에 다른 학원을 열어서 버젓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자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전주 시내의 학원에서 30대 강사 이모 씨가 수업 중 10대 여학생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다리의 일부를 만졌습니다. 경찰에 고소된 이 씨는 지난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학교나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이 형 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범행이 일회성에 그쳐 취업 제한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씨는 범행 2달 뒤 원래 학원 인근에 다른 학원을 열어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 여성단체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피해가 있었던 곳이 그 학원이라고 하는 공간이었고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불안이고 어려움이라고. 이에 대해 이 씨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확정 판결에 따라 이미 벌금도 다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